네, 안녕하세요. 리더 오브 코리아의 한강현입니다. 이번은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 두 번째이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읽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15장까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장에서 이제 큰 챕터 2에 저희가 5장까지, 6장은 그냥 제가 이제 적어본 건데 읽고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나눠 볼 텐데요. 그러니까 16장, 챕터 1의 16장, 이번이 조금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배울 게 많았다. 저는 뭐 늘 많은 책이긴 하지만요. 유독 더 많은 것 같아요. 16장에서 성공했던 방법을 두 번 쓰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써서 성공했다면 두 번째는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고의 가격을 책정해야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이분에 대한 이제 좋든 안 좋든 얽힌 일화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일화로 되게 가격을 비싸게 책정을 하신 거죠. 피카소 본인이. 근데 화가가 매긴 거라고 전 처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 본인이 매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격을.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매긴 건 맞는데, 그러니까 화가가 그 가격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그림 안에 엄청난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었던, 뭐,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약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팔릴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해를 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재능이 있는 것만큼 없는 것도 행운이다. 그러니까 있다면 훌륭한 결과를 바로 낼 텐데, 없다면 처음엔 미비하지만 이야기가 있는 결과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재능이 없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이뤄왔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 17장 1000명의 팬을, 만명 1000명이었죠. 그렇고 10번 실패하라. 이런 게 있었고, 3과 10의 규칙 이런 게 있었고, 사실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기는 챕터들 같은 경우에 제 주관적입니다. 그냥 되게 생각 없이 편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아직까지 제 삶의 적용점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이 제가 간단하게 다룬 장을 얻은 적용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20장도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21장 안테암블로가 되어라.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용어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단 하나의 전략을 따랐다. 그럼 그 전략이 뭔데? 캔버스 전략이다. 캔버스 전략은 뭔데? 하기 전에 마르티 알리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의 이야기, 얽힌 설화? 설화라기보다는 실화? 그쵸, 이야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이제 안테아블로의 뜻은 길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의 말이 길라잡이가 되어라, 안테아블로가 되어라라는 말은 길라잡이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업가 이렇게 돈이 많은 부르주아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들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전통이 있고,
그래서 후원자를 위하여 안테안블로는 길을 터주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뭐 사업가, 정치가 부유한 계층이 일종의 안테안블로 역할인 거죠. 그래서 마르티 알리스라는 사람은 이제 풍자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술가잖아요. 일종의 안테안블로가 본인과 같은 예술가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일종의 노예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풍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증오와 풍자가 새겨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게 뭐 열등감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르티알리스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안테안블로 같은 그런 맥락이 없었다면 사실 이 마르티알리스는 유명해지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르티알리스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이 되게 풍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점만 바꾸면 된다라는 저는 이런 적용점을,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사실 마르티알리스가 느끼기에는 노예 같은 생활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화가 된 거잖아요. 나쁜 상황이었으나 결국 긍정적인 상황으로 된. 그러니까 현재 제 삶의 적용점을 찾아보자면 제가 좀 귀찮고 힘들고 한 일이 있어도 결국 언젠가는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도 하기 싫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유튜브도 솔직히 말해서 좀 귀찮아요. 책을 읽는 것도 귀찮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책을 엄청 열심히 읽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일 뿐이지. 근데 심지어 읽고 그걸 노션에다 정리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남기는 거. 솔직히 좀 귀찮더라고요. 몇 주 안 됐지만 또 귀찮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저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하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용점을 저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 암블로에 대해서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는다. 그래서 천재들 중에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는 사람들 많죠. 진짜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인정을 못 받냐.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중에서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그러니까 사람이라 보니까 원치 않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타인의 밑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미켈란젤로, 다빈치,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 밑에서 이제 일을 한 경험이 있죠. 우리가 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조차 밑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안블로의 역할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오히려 행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세 시대에 이제 도제 제도라고 하나요? 스승과 제자가 있어서 스승에게서 이제 배우는 장인 정신 이런 걸 배우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밑에 제자 입장에서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나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장인처럼 팔면 안 되나? 왜 장인 밑에 계속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장인으로부터 그 디테일한 것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현재 내가 어디선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답답할 수 있고 조금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더 배울 수 있고 더 배울 만한 게 당연히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적용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겸손해진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잘났고 내가 뭐 되게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더 배울 게 많다. 라는 되게 겸손함을 가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남들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까? 자만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반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조금 충격이었는데 어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자발적으로 안테안블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제관계는 어쩌면 상황에 의해서 도제관계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안테안블로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되게 충격이었고 이유도 합리적이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들. 근데 이제 그러나 이상적인 것들이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안 되죠. 이상적이니까.
실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훌륭한 스승들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사람들은 주로 어, 수학 교수님들이죠. 또는 뭐 대학 교수님들. 근데 그분들 이외에도 제가 배울 수 있는 얼마나 위대한 스승들이 많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조금 우물안 개구리 관점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더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을 더 섬기자. 이런 태도. 그래서 어쩌면 이 태도를 가지면 제가 실수를 해도 커버 쳐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굽힐 때 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굽혀야 돼요. 항상 굽히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굽힐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안태안불로의 자세면 유연한 태도인 거죠. 굽힐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좋은 조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편견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너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저를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많이 스스로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쓰고 또 써라. 사실 열심히 써봐라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노션에 다 쓰고 있어서 실천하고 있다 해서 사실 요약도 하지 않은 제 나태함을 구독자분들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23장 10배 크게 생각해라.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10%는 남들과 경쟁하기 위함이고 10배는 나 혼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남들과의 경쟁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의 경쟁을 해라. 약간 요런 그러니까 자기 발전해라. 약간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의 법칙 이런 게 있었고 베거본더가 되어라. 베거본더는 이제 유랑, 방랑. 그래서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MBTI가 INTJ라서 되게 빡빡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마다 뭐 분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과장했지만 정말 무조건 이 과정을 따라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무조건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되고 중간에 만약에 A, B, B, C 이렇게 가야 되는데 B가 안 됐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거 보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가도 되겠다. 조금은 놓아줄 거는 놓아주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챕터 2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비밀이었죠. 사실 저는 성공한 사람 챕터 1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챕터 2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뭐 누구인가에게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한 거랑 지혜로운 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제 소망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명한 사람들, 그 분야의 마스터들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 대가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떤 태도로 극복하는가, 어떤 태도로 내가 다루는가, 이거에 따라서 거장이 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그 분야에서 일반인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그 뒤로의 장도 약간 그런 느낌을 저한테 계속 줬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알랭드 보통,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어,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정말 두려울 때, 떨릴 때, 면접, 이런 거 할 때, 내가 이 순간에 감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학원과 계약을 했는데 되게 떨렸어요. 학원 면접 볼 때도 그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떨렸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이 감사하다 보니까
안 떨리진 않았어요. 근데 훨씬 더 덜해지더라고요. 두려움보다 그냥 긴장만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이제 초대해야 될 친구, 그러니까 막 진짜 실제 친구는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용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라는 새 친구를 한번 삶에 초대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 장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익슨의 이제 코치였던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죠. 두려움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7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었고요. 사실 4장과 5장 같은 경우도 이제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계속해라.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한다는 게 질문을 하려면 알아야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걸 계속 알 때까지 계속하라. 그리고 정확하게 알 때까지 질문하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알아야 질문해요. 모르면 질문할 거리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질문을 하게 생기고 더 궁금한 게 생기고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닌 것 같네라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뭔가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생겨요. 근데 그 이전에 알아야 돼요. 근데 알려면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사장의 내용은 공감은 합니다만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전 책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은 가지고 있어요. 알아야 질문하는데 뭐 모르면 어떻게 질문하는가. 그러니까 전 수학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해석하기 위해서 입실론 델타조차 모르는데 미분을 어떻게 질문을 하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질문을 못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는 오직 4가지의 이야기만 존재한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사랑.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쵸? 권력 투쟁, 그리고 여행 이야기.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뭔가 더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이제 이 채널 처음에 할 때랑 지금이랑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 읽는 것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 두려웠어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책 읽는 걸 취미로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구독자들이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럼 세 번째는 그러니까 구독자가 있어야 뭔가 의견을 나눌 텐데 구독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막막함이 있었는데 좀 벗어버리게 된 게 좀 관점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마이크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음에 감사하자 이런 생각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뭐 의견을 뭐 지금 당장이야 나눌 사람이 없죠. 아직 없어요. 구독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생기겠지. 어, 뭐 생길 때까지 조금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최소 1년에서 2년 가량은 해보자. 또 설령 구독자가 없더라도 내가 책을 취미로 가질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최고의 소득이 아닐까? 라는 혼자서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그냥 뭐 책의 내용과 연관시켜도 좋고 그게 아니어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저는 책을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도 책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3장에 26까지 읽을 거예요. 26까지.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여기까지 읽을 건데 생각보다 책이 한 달 내에 끝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내에 한 권 읽는 게 어렵네요. 아무튼 마지막 장 이제 저희가 7장을 적었는데 텅 빈 공간에 홀로 서라. 빈 공간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삶이 빽빽하면 저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하긴 힘든 것 같아요. 저가 너무 빽빽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앞에 있던 장 중에 느스남과 여기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라. 뭔가 작은 것에 집중하면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자원 활용에 기대지 않을 때 아무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커다란 상상력이 기지개를 켠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상상력이 기지개를 켰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고민, 생각, 전략과 전술 모두 지우는 게 좋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내면의 거인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채널에 소망이 있다면 조금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소원이고요. 혹시나 이 채널을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보시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리더 코리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까지 읽고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책 읽으시고 화이팅입니다. 빠빠이.